뉴욕과 뉴저지에서 실시된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린다 이 줄리원 뉴욕 시의원과 엘렌 박 뉴저지 하원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7일 본선거에서 센트럴파크 집단 강간 사건의 억울한 옥살이 5인 중 1명인 요세프 살람이 승리해 할렘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임신 중지 문제가 쟁점이었던 주민투표와 주단위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며 모처럼 쾌재를 불렀습니다. 퀸즈 시티필즈 주차장에 카지노 건립을 추진 중인 스티브 코엔 뉴욕 매치 구단주가 8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당신을 위해 더 든든해졌습니다. 당신을 위해 더 넓어졌습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위해,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해 20년 한결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은행. 20년의 든든함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더 든든한 힘으로 더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실시된 본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린다 이 줄리원 뉴욕 시의원과 엘렌 박 뉴저지 하원 의원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7일 실시된 본선거에서 뉴욕 시의원 23선거구 재선에 도전한 린다 이 의원은 64%의 득표율을 획득해 두 번째 임기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시의원 26선거구 줄리원 의원은 80%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들이 최초로 재선에 성공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또 뉴저지에서는 한인 최초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엘렌 박 의원이 34.7%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엘렌 박 의원은 한인 최초의 뉴저지 의회에 입성한 2년 전 쾌거에 더해 최초의 재선 의원이라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압도적인 승리로 린다 이 줄리원 뉴욕 시의원은 뉴욕 시의회에서, 엘렌 박 뉴저지 하원 의원은 뉴저지 주의회에서 정치력 입지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20선거구 샌드라 황 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의원도 각각 득표율 58%와 60.4%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퀸즈 검사장 선거에서는 멜린다 캐츠 현 검사장이 67.5%의 득표율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7일 실시된 본선거에서 센트럴파크 집단 강간 사건의 억울한 옥살이 5인 중 1명인 요세프 살람이 승리해 할렘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선거에서 요세프 살람은 악명 높은 강간 사건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투옥된 지 수십 년 만에 9선거구 맨해튼 할렘을 대표하는 민주당 뉴욕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요세프 살람은 1989년 당시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던 백인 여성을 심각하게 강간하고 구타한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됐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의 강요로 성폭행 사실을 허위 자백한 그는 15살의 나이로 7년간의 수감 생활을 지낸 뒤 때늦은 진범의 자백으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으로 도시는 크게 분열됐으며 그중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범이 자백하기 전 뉴욕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걸어 주정부가 사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중 많은 시민들은 그를 억울한 옥살이 5인 중 1명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는 한때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도시의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지난 34년간 피해자로서 자유, 정의, 평등을 위해 싸운 훌륭한 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위해 싸우는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대 퍼먼 센터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앙 할렘 지구의 빈곤율은 시 전체의 빈곤율인 18%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으며 이 지역은 도시에서 어린이 노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의 4분의 1 이상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살람은 우리 모두는 저렴한 주택과 안전한 거리, 치안 유지와 일자리, 교육을 원한다며 이러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상전 여론조사에서 밀리며 내년 대선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민주당이 임신 중지 문제가 쟁점이었던 주민 투표와 주단위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며 모처럼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년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7일 치러진 미국 경합주 선거와 주민 투표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압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보수화 추세의 중부,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이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의 주 헌법 개정안을 여유 있는 표차로 찬성했으며 대선 향방을 가늠할 풍향계로 여겨지던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열세였던 하원까지 장악하며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 임신 중지 규제 강화를 포함한 보수주의 의제를 관철하려던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임신 중지 권리 보장 약속의 파괴력을 보여주며 내년 대선에서도 임신 중지 문제가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다시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지난달이 역대 가장 더웠던 10월로 관측되면서 올해 전체가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지난달이 1800년대 후반 10월 평균 기온과 비교해 1.7도씨 높아 역대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은 또 C3S 전체 월별 기록상 두 번째로 기온이 높은 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가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기정사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이상고온의 원인으로 엘니뇨 현상과 함께 여전히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꼽았습니다. 이런 추세로는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BBC 방송은 진단했습니다. 앞서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 전망 보고서에서 4년 만에 발생한 엘니뇨 영향으로 미국의 올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퀸즈 시티필드 주차장의 카지노 건립을 추진 중인 스티브 코엔 뉴욕 매치 구단주가 80억 달러에 달하는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치 구단은 어제 하드락 인터내셔널과 제휴해 뉴욕 주정부에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것이며 시티필드 주차장 50에이커에 80억 달러를 투입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단지인 메트로폴리탄 파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치 구단은 현재 주차장 부지 50에이커 중 20에이커는 야외 공연장, 컨퍼런스 공간, 식당 및 레스토랑 등 공원으로 5에이커는 야구장 등 커뮤니티 운동 공간으로 각각 개발하며 이에 따라 1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하드락 호텔과 카지노 시설을 유치하는 등 뉴욕 퀸즈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파크로 만들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매치 구단이 카지노 신청을 추진 중인 시티필드 주차장은 지난 1937년 이곳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이후 줄곧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부지로 재개발을 위해서는 뉴욕 주의회의 토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는 현재 3개 카지노를 신규 허용하기로 하고 신청 접수에 나섰으며 3개 중 1개는 뉴욕시 지역에 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카지노 업체들이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 등의 카지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카지노 업체인 발리스를 인수한 한인 기업인 김수형 씨도 브롱스의 카지노 신설을 추진 중이며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보네도는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에 카지노를 신설한다며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이 명문대 특혜 입학의 뒷구멍으로 알려진 이른바 레거시, 동문자녀 입학 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토드영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팀 케빈 연방 상원의원은 동문자녀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 대한 특혜 입학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토드영 상원의원은 미국은 귀족주의의 나라가 아닌 기회의 나라이며 레거시 입학 제도는 사회적 배경으로 지원자를 선발함으로써 재능 있는 학생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과연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레거시 입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SAT 점수가 같을 경우 경제력 상위 1% 가정 지원자의 명문대 입학 가능성이 다른 수험생보다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같은 제도는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국의 민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연방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뉴욕주가 올해 상반기 미국 50개 주 중 도난 차량이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단체인 전미보험범죄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뉴욕주 도난 차량이 16,1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 증가했으며 50개 주 중 도난 차량 순위 7위에 랭크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 50개 주 중 도난 차량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99,769대로 압도적 1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도난 차량은 2위인 텍사스 5만 5천여 대의 2배에 달하며 3위인 플로리다주 22,400대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2만 800여 대로 5위에 랭크됐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8%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인구 10만 명당 도난 차량이 가장 많은 주는 콜로라도주로 731대에 달했고 워싱턴 DC가 700대로 2위, 워싱턴주가 603대로 3위를 기록했고 오레곤주, 뉴멕시코주, 캘리포니아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도난 차량이 가장 많은 도시는 콜로라도주 푸에블로로 1,086대에 달했고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가 1,072대, 콜로라도주 덴버가 1,063대, 테네시주 엠피스, 오레곤주 포틀랜드 등이 4, 5위로 조사됐습니다.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 등으로 뉴욕 주지사에서 자진 사퇴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 뉴욕주 검찰총장 등을 역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경력을 살려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고 쿠오모 전 지사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 2020년 8월 부하 여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탄핵 위기가 고조되자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뉴욕주 검찰 조사 결과 10여 건의 성추행 의혹이 모두 범죄로 성립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주지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확산 초기에 감염자들을 요양원으로 후송하고 사망자들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처 등 자신의 회고록을 출판, 500만 달러의 인세를 벌었으나 이를 여비서 등 뉴욕주 공무원에게 대필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인세 압류 논란이 있었지만 다행히 압류를 피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올 들어 부쩍 언론 노출을 늘렸으며 난민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과 캐시 호컬 주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아들이며 동생은 CNN의 앵커로 활동하다 형을 비호한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재고가 급증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퉈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최대 7,500달러씩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중개업체인 에드먼즈는 9월 자동차 딜러가
전기차 한 대를 판매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2개월이 넘으며 이는 1개월이 걸리는 내연기관차, 3주가 걸린 하이브리드 차종보다 훨씬 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수요가 전기차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딜러마다 전기차 재고가 쌓이면서 전기차 업체들은 치열한 할인 경쟁을 통해 재고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드자동차 등은 이달부터 일부 전기차 모델에 대해 최대 $7,500 할인 판매에 나섰으며 다른 회사들도 리스 차량에 대해 월 납입금을 낮추거나 리스 기간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공격적 판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올해 전체 모델의 가격을 수차례 인하, 일부 모델의 최저 가격은 기존 대비 30% 정도 내렸으며 포드는 머스탱 전기차 가격을 이미 2차례 인하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분석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지난 9월 미국 내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은 $56,83로 지난해 $65,000에서 약 $15,000, 25%가량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어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등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던 한국은 6년여 만에 환율 조작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150억 이상 흑자를 보는 국가와 국내 총 생산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최근 12개월 중 8개월간의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 중 2가지에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년간 2가지 기준에 해당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올 상반기 1개 기준에만 해당되면서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습니다. 뉴욕시가 은퇴자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 6위에 선정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전국 15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 은퇴자를 위한 최고의 도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가 1위에 선정됐습니다. 또 펜실베니아주 리딩이 2위, 랜카스터가 3위, 스크랜튼이 4위, 알렌타운이 5위 등 펜실베니아주 5개 도시가 상위 5위에 포함됐고 뉴욕시가 6위, 요크가 7위, 데이토나 비치가 8위, 영스타운이 9위, 피츠버그가 10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뉴욕시는 높은 물가로 인해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기피하는 도시로 알려졌지만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일자리가 많은 데다 병원 등 의료체제가 훌륭하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 뉴저지주 트렌튼이 20위,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이 43위, 하트포드가 56위에 랭크됐습니다. 3분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3분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2분기보다 4.6% 늘어난 1조 800억 달러로 8년 연속 증가하면서 연준이 200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미결제 부채의 3%가 연체 단계에 있으며 이는 전분기 2.7%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연체율은 코로나19 당시 연체율 4.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신규 연체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연체율은 30세에서 39세 사이에서 가장 크게 늘었고 신용카드 이자율 역시 지난주 20.72%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연준은 신용카드 빚이 3분기에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소비자 지출 및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부채를 포함한 총 가계부채는 17조 2,90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보다 2조 9천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미국 기업 대표 수백 명을 초청, 만찬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유대주의로 해석되는 문구가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주당 소속 팔레스타인계 삼선 하원 의원 라시사 틀라입에게 하원이 견책이라는 징계를 단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무료 공용 와이파이 키오스크를 설치해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링크 NYC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주민 중 약 27%가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지난 6일까지 뉴저지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5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9명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이 외국인 투자가 가장 쉬운 도시에 선정됐으며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가 2위에 올랐고 휴스턴 외에도 플레이노, 어빙, 달라스 등 텍사스 3개 도시가 5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세입자를 선정하면서 알몸 사진을 요구한 뉴욕주 업스테이트 드레스덴의 랜로드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80년대 미국 최고의 풋볼 스타로 오렌지 주스라는 별칭으로 불리다 1994년 자신의 연인 살해 혐의를 받다 무죄로 풀려난 올해 76세의 오제이 심슨이 라스베가스에서 홈리스처럼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22세 때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의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여교사가 당시 14세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최저 기온은 4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5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재능 있는 한인음악가의 데뷔 무대를 열어주는 한국음악재단 주최 테너 존 노 리사이틀이 오는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열립니다. 테너 존 노는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음악을 소화해 세계적인 오페라 전문 잡지 오페라 뉴스에서 감미로운 테너, 천부적인 테너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카네기홀 젠켈홀에서 가슴을 울리는 선율을 감상해보세요. 뉴욕 아미즈 앙상블 합창단이 오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5시 반 웨스트버리에 있는 한울림 교회에서 뉴욕 한인 청소년 센터 후원 겨울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비발디의 글로리아, 슈베르트 미사곡 2번 쥐장조 등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이 연주됩니다. 나눔의 계절인 연말을 맞아 뉴욕 한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열리는 기금모금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